제가 오늘 주제를 디지털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이거 자꾸 영어 단어를 이렇게 열고 했는데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아주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재난들이 자꾸 닥치고 있죠. 세월호, 원전의 불량부품, 제습기 사망 사건, 우영우 사건, 신한은행, 롯데, 방산비리, 대우조선, 현대상선, 갤럭시 노트에다가 최근에는 최순실 비리까지 이 하나하나 사건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문명국가가, 전 세계 경제권이 10위권에 되는 국가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혹시 단일한 원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단일한 원인으로 권력 집중, 상명하복의 권력 집중 조직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최동석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것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직 속에서는 양심적이고 자율적으로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대그룹에서 일해보면서 그런 걸 느꼈고, 아마 정부 조직에 계신 분들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아마 세월호에 계신 분도 아마 그런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결국은 자살률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고, 행복도가 세계 최저고, 생산성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핵심 원인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뭘까? 이민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거버넌스는 집단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DAO, 이민하 교수님 먼저 설명하셨죠. 탈집중 자율 조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 국가도 바뀌어야 되고, 기업도 바뀌어야 되고, 정당도 바뀌어야 되고, 어떤 협회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문화가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술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번테크란 개념을 이미 설명하셨죠. 그 다음에 정부 4.0이라는 개념으로 정부도 크게 바꿔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이 모두가 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지금 작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아까 설명드렸고,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운영 체계죠. PC 시대에 윈도우즈가 있었고 모바일 시대에 안드로이드가 있었다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에는 블록체인 OS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꿈이 크죠. 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돼야만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독일이 왜 4차 산업혁명에서 선두가 섰느냐? 그게 바로 DAO 조직으로 전 사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직원들이 분산돼 갖고 자기 책임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기만 일을 열심히 하면 모든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DAO인데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어떠냐? 대한민국의 4천만 명을 제가 이렇게 어른을 형상화해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 배와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배가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출산, 양극화, 실업, 헌법 개정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단일한 해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선장 후보가 지금 부실해요. 섭섭하게 여기는 안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선장을 뽑아도 과연 대책이 나올지 지금 걱정됩니다. 게다가 대책이 나와도 과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냐,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혹시 1997년의 외환위기처럼 또 우리가 커다란 재난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신문에도 많이 나오죠.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 지금. 그때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97년의 외환위기를 돌이켜보면 주가가 70% 빠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0% 떨어졌습니다. 재벌이 30대 재벌의 절반이 망했습니다. 은행의 80%가 파산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2007년도 금융위기 때도 상당히, 거기까지 안 갔지만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빠졌었죠. 근데 2017년에 지금 또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죠. 이 10년 주기설입니다.
근데 지금 위기는 더 큰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합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수출이 감소되는 거는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이죠. 가계부채, 청년 실업, 저출산까지 복합적인 위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외환위기의 원인을 보면 1%의 관치경제 주도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산업화 세력의 한계였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의 금융위기는 9%에 해당되는 노동과 공공부문의 어떤 한계,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의 한계, 10년 민주정부의 한계를 사람들이 보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90%의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과연 어떤 해법이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도 조금 할 겸 제가 이걸 그려봤는데요. 저는 97년도 이런 위기 때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했습니다. 저는 97년도 외환위기 때 인터넷 벤처 사업 팍스넷이라는 걸 창업했고요. 2007년도에는 제가 혁신나라 한국경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기 정용희 기자 봐 계시는데 제가 미네르바로 오해가 돼갖고 저 기자한테 굉장히 쫓겨다녔는데 저 미네르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회의 문제를 좀 왜 그럴까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정치경제학 책인 혁신나라 한국경제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 2017년도에 복합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작년에 창업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환갑 지나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환갑 지나서 창업해도 성공한 데는 모범 사례를 제가 보이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분석한 얘기인데요. 상위 1%의 소득 분포를 몇십 개 국가에 한 100년 정도 타임스케일로 그려봤는데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게 상당히 평등한 사회가 되다가 1980년대부터 양극화가 확대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피케티 자료입니다. 그 파리 대학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는 2012년도에 김낙년 교수가 처음 만드셨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까지는 95년도까지는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후에 급격히 나빠집니다. 외환위기 이후기도 하고 민주화 정부 10년 동안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상위 10%는 또 더 큰 변화가 있는데요. 역시 96년부터 나빠지기 시작하고요, 한국이. 그리고 이때 굉장히 나빠집니다. 무려 29%에서 43%까지 나빠지고요. 물론 그 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미국과 근접했을 거라고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배 구조가 나쁜 나라라는 통계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우리 원영 의원님도 계시지만 민주화 그 정부 10년 동안 굉장히 나쁘다는 증거로 제가 반성을 촉구합니다. 솔직히 그 분들한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충격적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피케티 자료를 10%와 1%를 빼면 9%가 나옵니다. 그래서 9%가 어떻게 됐냐? 그 차상위 9%는 한 2000년대 조금 지나갔고 이게 몇 %인가요? 22% 수준에서 33% 가는데 이때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리고 미국을 능가하고 일본보다 높게 일본도 능가해서 이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갖고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과연 이 9%의 정체가 누구냐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이건 데이터니까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책에서 세상은 5개의 어떤 계층과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졌다는 5GI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권 장악, 비호, 추종, 친묵 대중 집단, 천민 집단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제가 한 15개 문명을 살펴보니까 거의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1% 세력과 9% 세력 있는데 특히 여기는 이제 공무원, 교수, 교사, 고임노조 중심이 이 세력들이 지난 15년간 굉장히 많은 그 소득이 올라감으로써 이 90%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됐다는 걸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가 산업화 세력의 그 문제였다면 2017년의 위기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적대적 공존 때문에 생긴 거 아닐까 이런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슈 올슨 교수가 얘기한 사익 집단의 누적,
그다음에 윌리엄 라이커 그 정치학자죠. 최소 승리 연합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결과 90%의 서민과 청년에게 절대적인 부담이 되는 국가가 됐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국은 시대 정신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97년의 외환위기가 2차 산업혁명의 팩터 드리븐, 그러니까 요소 투입 경제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타나서 인터넷과 벤처를 가지고 3차 산업에서 우리가 최선두에 달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1, 2차 산업혁명을 최단축한 것이 우리 산업화 세력들의 어떤 공로라면, 김대중 대통령과 그 민주화 세력들의 공로는 바로 제3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갔던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3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어떤 효율을 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토목, 자원, 부동산 이쪽에 투자하시다가 경쟁력이 굉장히 퇴보했죠. 그리고 2017년 북합위기는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와 이노베이션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연 여기서 그 탈중앙 자율사회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신뢰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이제 과제인데요. 이게 우리의 지금 시대 정신입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을 담은 사람이 내년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 사회가 이거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 거버넌스 문제로 돌아가면, 결국은 거버넌스란 협치, 지배구조, 민간 합의라고 해석되는데, 거번이라는 단어는 라틴 말로 스티어링, 좋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것인가, 집단지성을 발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집단별로 의견들이 다른 게 많습니다. 광주에서 윤정현 시장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4천만 원대 정규직만 뽑는 공장을 자동차 공장을 대규모로 만들어보자.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셨어요. 근데 지금 좌절되고 있죠. 이 서민들은 원합니다. 광주 시민들 대부분은 원해요. 근데 누가 반대하느냐? 바로 9%가 반대하는 겁니다. 9천만 원 받는 민주노총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용 전기 누진세 완화, 서민들이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축소, 세금 낭비 축소 비슷하죠. 집단별로 굉장히 의견이 달라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단일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국가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오늘 신문인데요. 이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 헌법 개정에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뭐 이분들은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권력을 갖고 있고 계속 대통령 권력이 있으면 잘 되는 사람들. 근데 서민들은 제가 보기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시민 발안 국민투표, 국민에게도 권력을 달라. 그다음에 감사부를 독립해달라. 3권 분립에서 4권 분립으로 가자. 이런 개헌안은 저는 대다수의 국민이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 사람들이 반대해서 집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계층적 이해관계가 아닌 다수의 뜻을 반영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어떤 엘리트 집단과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기네 방향으로만 끌고 가는 그런 통치에서 이렇게 그 집단이 가운데 중심을 잡고, 복지는 약간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안보는 약간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안전은 예를 들면 약간 후퇴해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전체 국민의 중심에서 엘리트 집단과 어떤 지식인 집단이 자리를 잡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민주공화국의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민주공화국의 민주가 제일 잘 되고 있느냐? 이 국민의 뜻이 잘 반영 안 된다는 거죠. 공화국이란 뭐냐? 엘리트 집단과 서민 집단이 공동으로 협치하자는 얘기가 바로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거번테크와 블록체인으로 해결하자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이게 오늘 신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 찰리즈, 모바일 투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굉장히 뜨겁게 뜨는 분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6월 달에 매일경제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거번테크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혹시 거번테크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6월 달에 처음 만든 단어거든요. 그래서 거번테크란 거버넌스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용어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많은 공공 서비스가 공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 영역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광원 교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행정사법, 입법, 선거 중심 축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갈 것이고 탈중심 공유 정부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영국은 이미 비욘드 블록체인이라는 전략을 만들어서 어떤 컴퓨터 시스템 문제, 복지 전달 문제, 세금 문제를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얼마 전에 블록체인 퍼블릭 서비스를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말씀드리면 좀 다른 측면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과거를 알고 싶으면 구글이나 네이버 가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블록체인 OS에 와라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미래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9월 달에 미국에서 그 토론이 있은 후에 과연 누가 이겼냐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가 어딜까? 바로 IEM이라고 하는 아이오와 일렉트로닉 마켓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예측 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누가 이길 건가를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26일 이후에 급격히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2008년도에 그 디베이트 후에도 이런 결론이 났죠. 갤럽이나 CBS, ABC는 굉장히 틀렸는데 이 바로 IEM은 적중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보다 훨씬 정확한데요. 그러니까 프레딕션 마켓, 예측 시장은 집단지성과 배팅을 결합한 것으로서 당신은 누가 이길 거에 배팅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당신은 누구를 좋아하냐를 그냥 일반 대중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정확도가 훨씬 높은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CNN과 PBC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이런 그러니까 프레딕션 마켓을 이용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수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이제 저희가 개발해서 뭐 정당에 이제 납품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델리크라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디지털 거버넌스 플랫폼인데 델리버러티브 데모크라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민주제를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 주제를 정할 때도 당원들이 다 참여해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대표자도 거기서 뽑고 그래갖고 정책 레이스를 장기간 해서 단일한 결정을 하자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정당에서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서 당론을 정할 때 5명의 전문가를 뽑습니다. 그래갖고 5명한테 각각 20점씩 줘요. 합해서 100점입니다. 그래갖고 당원들 몇만 명 혹은 몇십만 명이 배팅을 합니다. 주식 투자하듯이.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발언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한 명이 탈락하고 그 중간에 이제 수정안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탈락하고 한 2달 정도 계속 진행하면 결국은 한 개의 단일안만 남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황 선출할 때 콘클라베 방식도 그렇게 하는 거죠. 끝장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단일안이 표출될 때까지. 그러면 선거를 하지 않고 단일한 의사결정을 집단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화면인데요. 예를 들면 전기료 누진세에 대한 것을 4개 안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이걸 클릭하면 4개 안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이제 변동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 자세히 동영상과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 토론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토론하는 건 이제 페이스북하고 약간 비슷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화면들을 제가 실제로 할 거 갖고 온 건데요. 여기다 이제 배팅을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듯이 포인트로 하는 건데요. 그래갖고 이런 정책 제안도 밑으로부터 올라갔고 사람들이 이제 많은 호응이 되는 것을 주제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 선택에 대해서 레이스할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밑으로부터 뽑고 그다음에 당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5명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갖고 내 계좌 내역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를 저희가 11월 달에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수많은 예를 들면 몇십 개 종목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공정한 경쟁을 해서 한 명을 뽑으면 다 승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연아가 이렇게 연기를 한 거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갖고 결국은 이런 표를 인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듯이
우리가 저는 이제 이걸 정책 올림픽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건 약간 이제 공상을 해본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대권 주자들이 1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한테 각 국가가 각 경기에 대표 선수를 보내듯이 각 대표 주자가 각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30개의 국가가 우리가 정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대표 선수를 다 보내라. 예를 들면 섀도우 캐비넷의 장관 후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을 보내갖고 판정을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이 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한 6개월 혹은 8개월, 10개월 동안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 30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경쟁해서 나온 안이 나타날 것이고 그걸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대권 후보가 30개 중에서 16개의 그 어떤 경쟁에서 1등을 했다. 금메달을 따는 그 장관 후보를 보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만약에 뭐 몇 개 종목을 다른 후보가 보낸 사람이 됐다 그랬을 때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후보의 정책을 갖다 쓰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파견한 그 장관 후보를 장관으로 쓰든지 하면 저절로 그 협치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가 잘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거를 온라인, 오프라인도 하면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토론에서 실시간으로 말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전 국민이 모바일 투표를 하면 굉장히 재밌는 어떤 시청률이 올라가는 TV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2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상명하복, 피라밋, 군대식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문화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이 온갖 사고를 만들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바로 DAO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민하 교수님이 설명하셨듯이 분산과 집중의 중간에 있는 자율화된 조직, DAO 조직. 이게 바로 블록체인은 원래가 DAO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그걸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게 바로 저는 거버먼트 4.0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행정정보를 지금은 가공된 정보로 하는 게 거버먼트 3.0인데요. 원 정보를 다 공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부정부패도 없어지고 시민의 행정 참여도 좋아지지만 빅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 업무와 인증 보증 업무를 블록체인으로 이관하면 단순 업무를 하는 공공부문의 인력들을 안전과 복지로 이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투표로 직접 민주주의를 활용하고 확대하고 DAO 분권 자율조직을 만들면 모든 국민들이 창의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 되고 행복하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방법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바로 거번테크와 DAO와 정부 4.0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잘 되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